퇴원하는 날 서연은 빈손이었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더 늘어야 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돼야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하나 더 받아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보호자. 민호의 번호를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 번호만 적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베이비 샤워 때 받은 선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기 옷, 담요, 작은 인형들. 서연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움직였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300만 원. 신생아 집중치료 비용이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됐지만 본인 부담금이 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 결혼 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2달이면 1000만 원은 필요할 거야. 계산을 해봤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출산 휴가는 석 달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절반만 나왔습니다. 서연은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민호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였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 일주일 전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현금 인출 100만 원.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돈을 찾아 어디론가 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였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다툰 일 있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 동의하셨어요? 네, 했는데 꺼져 있대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며칠 기다려보시고 연락 오면 알려주세요. 서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차량 부산 방향 고속도로에서 포착됐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부산요? 네, 살아계신 건 확실합니다. 다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들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2kg을 넘었습니다. 둘째 민서는 아직 1.8kg이었습니다. 막내 미나는 가장 작았습니다. 1.6kg. 하지만 세 아이 모두 씩씩하게 버텼습니다. 엄마가 매일 올게. 조금만 더 힘내. 서연은 유리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복직 날짜를 문의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서두르지 마세요.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복직하고 싶어요. 아기들은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손에는 분유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준호라고 합니다.
민호 친구예요.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유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준호는 손을 깍지 꼈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민호가 연락했어요. 며칠 전에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대요? 부산이요. 친구 집에 있다고 했어요. 왜 안 들어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물었습니다. 뭔가 있죠?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씨 민호가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어요. 내기요?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유혹할 수 있냐는 정말 바보 같은 내기였어요.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장난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였고. 근데 민호가 진짜 만나고 사귀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우리도 놀랐어요. 진심인 줄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사랑도 거짓이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민호가 뭘 생각했는지는. 서연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데이트, 청혼, 결혼. 모든 순간이 내기의 연장선이었단 말인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지켜야 해요.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뭐든 돕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분유캔을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준호. 광고기획자. 민호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들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이 거짓이었어도 이 아이들은 진짜야.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기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아이들이 있으니까. 서연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큰아들을 깨웠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5분만요. 안 돼. 학교 늦어. 민서와 미나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둘째 민서는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미나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이에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도시락 싸줬어. 가방에 넣어뒀어. 고마워요. 미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서연과 세 아이. 민주는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미나는 반찬을 골라가며 먹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양치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새 아이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동생들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그때는 모든 게 암담했습니다. 병원비, 양육비, 혼자라는 두려움. 하지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아이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생후 3달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안고 집에 왔습니다. 준호가 도왔습니다. 그는 카시트 3개를 차에 실어줬습니다.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분유를 들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기저귀를 들고 그렇게 조금씩 그는 서연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서연은 도움받는 게 불편했습니다. 빚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속죄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속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요. 친구요? 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어른이 필요하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서연이 장을 볼 때 애들을 봐줬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3살이 되던 해 민준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를 향해서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이거.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편한 대로 하게 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지금까지 해준 게 아빠 노릇이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그날 이후 새 아이는 준호를 준호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그 호칭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자주 왔습니다. 더 많이 도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준호가 등하원을 도맡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민호와 함께한 그 내기.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요? 서연 씨와 아이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져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네. 가족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야말로 고맙죠. 제 삶에 의미를 줘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가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요.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10년을 곁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과도 얘기해 봐야 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준호 아빠 좋아하지? 좋아. 미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아빠는 항상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진짜 아빠 같아요. 서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 아빠랑 진짜 가족이 될까? 좋아요. 세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결혼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이들도 좋대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오래, 꽉. 서연은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평생 잘할게요. 저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요. 그날 이후 삶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이사를 왔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헬쑥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민호? 준호야, 너도 여기 사냐? 응. 우린 가족이 됐거든. 민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응. 서연 씨랑 결혼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돈이 좀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서연아,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호는 몇 번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힘들면 말해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준호에게였습니다. 준호야, 나 좀 만나자. 준호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민호는 초췌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무슨 일이야? 사업 실패했어. 빚이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서연 씨 때문에 못해. 제발 예정 생각해서라도. 예정? 네가 서연 씨한테 뭘 했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가족이 우선이야. 준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도 한때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하지만 좀 미안하네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의 용기가 더 중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내기 기억하지? 너도 같이 한 거야. 서연한테 말할까? 준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준호가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무슨 문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하는 거네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처리해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실종, 양육비 미지급, 최근의 협박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문자 메시지요. 그리고 통화 내역도요. 준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갈 혐의로 고소 가능해요. 양육비 미지급도 추가할 수 있고요.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가요. 증거가 명확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양육비는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소.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확실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는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황급히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먼저 협박했잖아. 장난이었어. 진짜로 고소할 줄은. 장난이 아니었어. 넌 도망갔잖아. 10년 동안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책임져.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민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출산 직후 연락을 끊은 게 맞나요? 네.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 없나요? 네. 없습니다. 최근에 협박을 했나요? 네. 돈을 달라고 했고 안 주면 과거 일을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세상둥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렸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민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양육비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펼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봄이 시작됐다. 서연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선택이다. 도망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만이 사랑을 완성한다. 오늘 나는 그걸 배웠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호는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서연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준호와의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단정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서약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민서, 미나. 제가 평생 지킬게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있을게요. 서연도 말했습니다. 준호 씨,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우리 가족으로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엄마, 준호 아빠 축하해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로연은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웃음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됐다. 내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야. 응. 나도 몰랐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준호 씨가 좋은 사람이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어깨에 태웠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식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서연과 준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요? 저도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준호 씨. 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제 삶에 들어와 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민준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응. 진짜 가족이야. 좋다. 민준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서와 미나도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도왔습니다. 계란을 굽고 밥을 퍼고 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준호도 출근했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겨울에 왔습니다. 추운 시절에, 그리고 여름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었습니다. 앞으로 겨울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저녁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 준호, 아빠 그리고 우리 셋. 5명 다 그렸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다. 진짜요? 응.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그림이니까.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서연과 준호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많았습니다.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불완전한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민호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약속 없이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안은 밝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봄은 약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딘 겨울 끝에 온다는 것을.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것이라는 것을.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준호와 아이들과 함께